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 키 크는 방법. 키 크는 방법. 유전적 요인. 부모의 키는 자녀의 키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지만 단정 지어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지만 일부 유전자는 성장판의 활동과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단백질과 호르몬의 생산에 관여한다. 2. 성장기 수면 패턴. 1. 신생아. 수면 시간. 하루 14에서 17시간. 수면 패턴. 불규칙한 수면 패턴으로 이내 시간 간격으로 자고 깨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간과 야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2. 유아. 수면 시간. 하루 12에서 15시간. 수면 패턴. 밤에 더 긴 수면을 취하고 낮에 2-3번의 낮잠을 자는 경향이 있다. 밤에 6-8시간 연속으로 자는 경우도 많아진다. 3번이니 수면 시간. 하루 11에서 14시간. 수면 패턴. 밤에 12시간 자고 낮에 1-2번의 낮잠을 자는 것이 일반적이다. 낮잠은 점차 줄어들 수 있다. 상암연기 아동. 수면 시간. 하루 13시간. 수면 패턴. 밤에 12시간 자고 낮잠을 자지 않거나 가끔 자는 경우가 많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중요하다. 5. 초등학생. 수면 시간. 하루 9-11시간. 수면 패턴. 밤에 9-11시간 자는 것이 이상적이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시기에는 학업과 활동으로 인해 수면 시간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5. 청소년. 수면 시간. 하루 8-10시간. 수면 패턴.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와 함께 수면 패턴이 변화할 수 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운동과 키 성장. 1. 성장 호르몬 분비 촉진. 운동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킨다. 특히 고강도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은 GH의 분비를 촉진하여 뼈와 연골의 성장을 도울 수 있다. 2. 근육과 뼈의 발달. 규칙적인 운동은 근육과 뼈의 강도를 증가시킨다. 강한 근육과 뼈는 성장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키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3. 자세 교정. 운동은 근육의 균형과 자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올바른 자세 교정은 척추의 정렬을 최적화하여 시각적으로 키가 더 커 보이게 할 수 있다. 4. 스트레스 감소.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신적인 안정을 제공한다. 스트레스는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운동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신체 활동 증가. 신체 활동이 활발한 어린이는 성장판이 더 잘 발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다양한 운동을 통해 신체를 움직이는 것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6. 영양소 흡수 개선. 운동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영양소의 흡수를 개선하여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효과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7. 사춘기 동안의 성장 촉진. 사춘기 동안의 운동은 성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 시기의 규칙적인 운동은 키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4. 성장기 운동. 1. 유산소 운동. 일시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농구, 축구 등 2. 근력 운동. 일시 체중을 이용한 운동, 저항밴드를 이용한 운동. 3. 스트레칭 및 유연성 운동. 일시 요가, 필라테스, 기본적인 스트레칭. 4. 균형 운동. 일시 태권도, 무용, 체조. 5. 팀 스포츠. 일시 농구, 축구, 배구 등. 6. 농구와 키 성장. 농구는 오랫동안 대표적인 키 성장 운동으로 여겨져 왔다. 농구 중에 자주 시도하는 점프 동작은 성장판의 세포 분열을 자극하여 청소년의 키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키 성장의 원리. 키가 크는 원리는 성장판의 세포 분열에 있다. 성장판은 성장기 청소년의 팔다리 뼈 사이에 위치한 연골 조직으로 사춘기가 지나면서 이 연골 조직은 뼈로 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자랐는지가 최종 신장을 결정짓는다. 연골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연골세포들이 분열하면서 커지고 길어지는 구조이다. 이 농구의 효과. 농구는 성장판의 세포 분열을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운동이다. 점프 동작이 연골세포를 자극하여 물리적 자극이 세포의 성장과 분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운동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량을 최대 25배까지 증가시키며 혈류량을 증가시켜 성장판의 영양과 호르몬이 더 많이 공급되도록 돕는다. 따라서 농구뿐만 아니라 줄넘기, 수영, 조깅 등도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추천된다. 3. 주의사항. 하지만 과도한 점프는 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다. 특히 높은 점프를 하거나 잘못된 자세로 착지할 경우 무릎에 과도한 힘이 가해져 성장판 연골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손상은 나중에 성장장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성장기 아이가 농구를 할 때는 최대 높이까지 뛰어오르려는 시도를 자제시키는 것이 좋다. 운동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로 권장되며 이 시간을 초과하면 성장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들 수 있다. 5.
키 크는 영양소는 1. 단백질. 단백질은 세포와 조직의 성장과 수리에 필수적이다. 근육, 뼈, 피부 등 신체의 모든 부분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장기에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 2. 칼슘. 칼슘은 뼈의 형성과 강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장기 동안 충분한 칼슘 섭취는 뼈의 밀도를 높이고 키 성장에 기여한다. 3. 비타민 D.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아연. 아연은 세포 성장과 분열에 중요한 미네랄로 면역 기능과 단백질 합성에도 관여한다. 아연이 부족하면 성장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5. 철분. 철분은 혈액 내 산소 운반에 필수적이며 에너지 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철분 결핍은 피로와 성장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6. 비타민 A. 비타민 A는 세포 성장과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면역 체계와 시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장기에는 비타민 A의 적절한 섭취가 필요하다. 7. 비타민 C.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이며 뼈와 연골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면역 기능을 지원한다. 8.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은 뇌 발달과 염증 감소에 기여하며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9. 탄수화물.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성장과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통곡물, 과일, 채소 등에서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6. 키 성장에 좋은 음식. 1. 유제품, 우유, 요거트, 치즈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뼈 성장에 기여한다. 2.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1. 육류,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등은 단백질과 아연이 풍부하다. 2. 생선. 특히 연어와 고등어 같은 기름진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과 단백질이 많다. 3. 달걀.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풍부하여 성장에 도움이 된다. 4. 콩류. 렌틸콩, 검은콩, 병아리콩.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며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공한다. 5. 견과류와 씨앗, 아몬드, 호두, 치아씨드.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 비타민 E가 풍부하여 성장에 도움이 된다. 6. 과일과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뼈 건강에 기여한다. 바나나, 오렌지, 딸기. 비타민C와 섬유질이 많아 면역력과 전반적인 건강에 좋다. 7. 통곡물. 현미, 기리, 키노아. 에너지원으로 좋으며 비타민 B군과 섬유질이 풍부하다. 8. 해산물. 새우, 조개, 아연과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성장에 도움이 된다. 7. 충분한 수면은 키 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성장 호르몬 분비. 성장 호르몬은 주로 수면 중에 분비된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이 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지며 이는 뼈와 근육의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할 수 있다. 2. 신체 회복. 수면은 신체가 회복하고 재생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 세포가 재생되고 조직이 회복되며 면역 체계가 강화된다. 이러한 과정은 전반적인 성장과 발달에 기여한다. 3.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 충분한 수면은 집중력, 기억력, 기분 조절 등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신체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영양소 흡수. 수면 중에는 신체가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는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5. 신진대사 조절. 수면은 신진대사와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호르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8. 키가 크는 과정. 1. 성장의 초기 단계. 이 시기는 신생아와 유아의 급격한 성장 시기로 평균적으로 출생 시기는 약 50cm 정도이며 1세가 되면 약 75cm, 2세가 되면 약 85cm에 이른다. 이 시기의 성장은 주로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2급 비일은 간에서 생성되며 성장 호르몬의 자극을 받아 분비된다. 2. 아동기. 이 시기에는 성장 속도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다. 평균적으로 매년 약 5-7cm 정도 자란다. 이 시기에는 영양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단백질, 칼슘, 비타민 D가 뼈 성장에 필수적이다.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의 미네랄화를 촉진한다. 또한 이 시기에는 운동이 뼈의 밀도를 높이고 성장판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3. 사춘기. 1. 여성. 대개 10세에서 14세 사이에 사춘기가 시작되며 이 시기에 급격한 성장 스퍼트가 나타난다.
평균적으로 11세에서 12세 사이에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며 이때 연간 80cm 정도 자랄 수 있다. 사춘기 동안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뼈의 성장판에 영향을 미쳐 성장을 촉진하지만 동시에 성장판을 다치게 하는 역할도 한다. 이 남성은 대개 12세에서 16세 사이에 사춘기가 시작되며 13세에서 14세 사이에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인다. 이 시기에는 연간 12cm 정도 자랄 수 있으며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뼈의 성장과 근육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남성의 경우 성장판이 닫히는 시점은 대개 18세에서 20세 사이다. 사성인기 성인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는다. 성장판이 닫히기 때문에 이 시기 이후에는 키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체중 변화나 자세, 운동량에 따라 체형은 변화할 수 있다. 성인이 된 후에도 뼈의 밀도는 운동과 영양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 1. 성장 호르몬 관련 유전자. 성장 호르몬을 생성하는 유전자는 키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GH는 뼈와 연골의 성장을 촉진하며 이 호르몬의 분비는 유전적으로 조절된다. 2. 리그피1 유전자.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1은 성장 호르몬에 작용을 매개하는 중요한 단백질이다. 이그피1의 수치는 성장판에서의 세포 분열과 뼈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그피1의 유전적 변이는 개인의 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3. 골격 발달 관련 유전자. 여러 유전자는 뼈의 형성과 발달에 관여한다. 예를 들어 COL1A1, 럼스2, SOX9과 같은 유전자는 뼈의 구조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유전자의 변이는 뼈의 밀도와 길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 성호르몬 수용체 유전자. 성호르몬의 수용체와 관련된 유전자는 사춘기 동안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성호르몬은 성장판의 활동을 조절하며 이들 수용체의 유전적 변이는 성장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 다양한 유전자 상호작용.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는 단독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며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성장 패턴과 최종 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0. 충분한 수면은 성장 호르몬 분비. 1. 수면 주기와 성장 호르몬. 성장 호르몬은 주로 깊은 수면 단계에서 분비된다. 특히 수면의 첫 번째 몇 시간 동안 깊은 수면 단계에서 호르몬의 분비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이 중요한 분비 과정이 방해받을 수 있다. 이 수면의 질. 수면의 질이 좋을수록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한다. 불면증이나 수면 무호흡증과 같은 수면 장애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3. 신체의 회복과 성장. 수면 중에는 신체가 회복하고 재생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성장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장 호르몬은 뼈와 근육의 성장, 세포 재생, 지방 대사 등에 관여한다. 4. 호르몬 균형. 수면은 신체의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1. 성장 호르몬은 키 성장에 미치는 영향. 1. 뼈 성장 촉진. 성장 호르몬은 뼈의 성장판에서 세포 분열을 촉진하여 뼈의 길이를 증가시킨다. 이 과정은 주로 사춘기 이전과 사춘기 초기에 활발하게 일어난다. 또 근육 발달. 성장 호르몬은 근육의 성장과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근육량이 증가하면 신체의 전반적인 비율이 개선되고 이는 키 성장과 관련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3. 지방 대사. 성장 호르몬은 지방 대사를 촉진하여 체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준다. 체지방이 적으면 신체의 성장과 발달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4. 세포 재생과 회복. 성장 호르몬은 세포 재생과 회복을 촉진하여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건강한 신체는 성장에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5. 호르몬 균형. 성장 호르몬은 다른 호르몬들과 상호작용하여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성호르몬과의 상호작용은 사춘기 동안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2. 성장에 중요한 호르몬. 1. 성장 호르몬. 뇌의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뼈와 연골의 성장, 단백질 합성, 지방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성장기 동안 특히 활발하며 키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일. 성장 호르몬의 작용을 매개하는 호르몬으로 간에서 주로 생성된다. 이그피1은 뼈와 연골 세포의 성장과 분화를 촉진하여 키 성장에 기여한다. 3. 갑상선 호르몬.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이 호르몬들은 신진대사와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미치며 성장과 발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성장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3. 부신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장기적으로 높은 수준이 유지되면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절한 수준의 코르티솔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는 성장에 해로울 수 있다. 의사한 밑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